계좌를 건강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닥터스탁 시즌3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저희는 평일 오후 2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전장의 시장 분위기와 특징이 되는 특징주들, 그리고 전문가님의 비법이 담긴 공략주, 또 여기에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까지 저희가 생방송 1시간 동안 모두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나 네이버를 통해서도 저희 방송 실시간으로 함께 챙겨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종목 상담 먼저 할 수 있는 방법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여러분들 고민되시는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을 적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또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기본 카메라 어플 키신 다음에 스캔하고 입장하시면 저희 방송 시간 외에도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초록 밴드로 입장을 하실 수 있습니다. 들어오시면 장전에 미리 종목 대응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종목 리스트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목요일마다 진행되는 온라인 강연에 대한 링크 또한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화요일 시장 이분과 함께 분석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어떤 분이실지 화면 통해서 먼저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은 이데이온 이영재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오전장 시장 분위기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52주 신고가를, 그리고 코스닥도 연중의 최고치를 오늘 터치해주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다만 해당 상승을 길게는 이어가지 못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고점을 한번 터치하고 나서 조금 횡보하는 모습, 그리고 코스닥은 하락으로 전환이 되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현재 기관의 매도세가 코스닥에는 매도 심리를 부추기고 있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코스피에서는 여전히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특히 IT 업종으로의 매수세가 강한 모습 포착해 보실 수 있겠고요. 시총 상위 종목주 안에서도 특히 반도체 관련주들의 흐름이 좋습니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고, 특히 SK하이닉스는 4%대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시장 안에서도 어제 좋은 흐름을 보였던 삼천당 제약이 결국 시가총액 10위 안에까지도 이름을 올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 안에서 우리는 반도체 쪽을 봐야 될지 또 제약바이오 쪽을 봐야 될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오늘 반도체 관련해서 이슈들이 많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갈등에 또 반사 수혜를 기대하는 심리도 있겠지만, 일단은 반도체 학회가 미국에서 열리게 되죠.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함께 출전을 한다라는 소식과 함께 오늘 특히 CXR 관련주들의 상승 흐름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부분 함께 다뤄봐야 될 것 같은데 전문가님의 의견은 어떨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오전장 한 줄 평가 먼저 받아보도록 할 텐데요. 어떤 표현이 어울릴까요? 글쎄요, 지금 변동성이 상당히 강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코스닥이 변동성이 크게 나오는데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기관들이 계속 매도를 하는 것도 있겠지만 변동성의 폭을 보면은 기관보다 외인들의 드라이브에 따라서 조금 더 변동성이 크게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드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코스닥을 한번 보죠. 코스닥의 검은색 차트가 이제 지수 흐름입니다. 지수가 이제 장중에 급하게 빠졌는데 그 급하게 빠질 때 주황색 외인들의 매도 흐름이 좀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영향을 받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들 때문에 좀 지수가 좀 빠져 있는 상황에서 좀 못 올라오고 있고, 기관은 계속적으로 하루 종일 매도를 해주고 있는 흐름들이 좀 이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일 미국 시장 양호한 흐름이었습니다. 마이크론 주가가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 그리고 하이닉스가 긍정적인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마이크론이 뉴욕 거래소에서 전거래일 6.92달러, 6.28% 상승을 해서 거래를 종료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최근에 엔비디아 발 홍풍에 힘입어서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최근에 젠슨항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가 여러분들께 하나 말씀드렸지만 GTC24에서 삼성전자 HBM3E를 테스트하는 중이다라고 밝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사인까지 남기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그 다음부터 삼성전자의 흐름들이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젠슨항 CEO의 영향력이 어떻게 보면은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을 끌어들인 것처럼 사실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 임원단 그리고 그쪽에서 이제 젠슨항 CEO의 사인을 이제 광고하듯이 올렸다고 하는데 이재용 회장의 방문이나 그런 사인들이 시장에 더 영향을 미쳤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이제 개인적인 생각들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반도체 섹터들 긍정적인 흐름들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지난 20일 진행된 정기 주주총회에서 AI 가속기 마1을 개발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프로그래머블 칩으로 마1의 기술 검증이 끝나서 시스템 온 칩 디자인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내년 초에는 저희 칩에 이루어진 AI 시스템을 볼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들도 전해주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삼성전자의 개별적으로 만들어진 여러분들이 뭐 핸드폰을 쓰실 때 삼성전자가 만든 엑시노스하고 이제 퀄컴에서 만든 퀄컴 드래곤하고 여러분들이 핸드폰을 살 때 엑시노스가 있는 핸드폰들 좀 피하는 경우들이 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직접 만든 핸드폰 반도체에 대한 성능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또 중요한 거는 그런 기대에 대한 어떤 개선보다는 그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먼저 시장에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먼저 올라가고 있는 흐름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2,700 돌파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상반기에 빠르면 상반기 늦어도 올해 안에는 3,000을 볼 수 있다라고 연초부터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일단 2,700을 돌파한 이후에 계속적으로 탄력을 붙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2,757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2,800도 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고 이제 2,700을 넘어서니까 증권사들에서 조금씩 올해 증시에 대한 전망들을 바꾸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제가 여러분들께 방송할 때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제 증권사에서 나오는 전망들 저는 믿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많이 드리는데 예를 들면 1월달에 장 안 좋을 때 증권사의 전망들을 보고 매수를 하지 않고 오히려 매도를 했다면은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도 여러분들이 손절하고 나니까 올라가는 경우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의 전망을 어떻게 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것들도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700을 돌파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왜냐? 우리 시장은 이제 작년 8월에 변고점을 넘고 있지만 글로벌 시장들은 이미 유동성 강세의 2021년, 2022년에 형성된 고점들을 넘고 있기 때문에 후발주 형태로 우리 시장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들 여러 번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2,700 돌파한 만큼 추가 상승 기대되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가 코스닥 투자를 개인 투자자들이 더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900선이 아니라 저는 950선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화면 한번 보여드리면은 제가 2,700선 그래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2,700선 라인이 물론 올해 1월 달에 고점이기도 하지만 작년 8월부터 형성돼 있는 두꺼운 매물대이기도 합니다. 근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900이 아니라 오히려 950선이 작년 8월에 형성된 고점이기 때문에 코스피가 먼저 돌파를 했기 때문에 코스닥도 역시 마찬가지로 950선을 강하게 돌파하면은 순간 추세를 충분히 추가 상승할 여력도 남아있다. 900이 돌파되면은 1000도 저는 쉽게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코스닥 950 돌파 여부 확인해야 될 때라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코스피는 2,700을 그리고 코스닥은 950 돌파 이후에 지지가 잘 나오는지 지수단에서의 움직임 여러분들 함께 파악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오전장의 시장 분위기 확인을 해봤는데요. 전문가님께서 앞서 저희한테 주셨던 공략주, 또 좋은 수익을 달성한 종목이 있기 때문에 오늘 시간을 통해서 저희가 추가적인 AS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이 준비되어 있을지 화면 통해서 먼저 확인해 보시죠. 네, HP 테크놀로지입니다. 저희가 1월 달에 방송을 통해서 함께 확인했던 종목이고요. 고점 기준으로 18%의 수익을 보여주고 있는데 현재 구간에서 어떤 추가적인 전략이 필요할지 이야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네,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3월 22일에 조금 다시 한번 고점을 다지는 모습이 나왔었는데 또 간발의 차로 1차 목표가 달성은 안 됐었거든요. 그렇다면 현재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어떤 AS가 필요할까요?
사실 1차 목표가 달성했을 때 가져올까 하다가 오늘 오히려 이 종목이 이제 상승을 이미 꽤 한 상황이지만 지금도 매수 가능한 자리다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과거에 제가 두 번씩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종목들이 있죠. 아프리카 TV도 그랬었고 DNC 미디어도 그랬었고 두 번 말씀드린 다음에 다시 또 20%에서 30% 정도 추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종목도 지금 강하게 올라왔고 이미 20% 가까운 수익을 내고 있지만 어떻게 보시면 차트 한번 보시면은 이제 겨우 바닥권에서 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자리가 바닥권이었기 때문에 수익이 먼저 많이 나온 거지 속도감으로 보면 지금보다 더 빠르게 움직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1차 목표가를 지난번에 제가 3,000원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자리까지 얼마 안 남았고 1차 목표가 충분히 돌파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2차 목표가 한 4,000원 어간까지도 충분히 다다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만약에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보시면은 이틀 전에 거래량이 좀 터지는 양봉이 나오고 어제 좀 쉬는 날이 나오고 오늘 다시 거래량이 터진 양봉 소위 말하는 양음양 패턴이 나오면서 5일선 지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오늘도 사실은 접근해 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가지고 계신 분들은 꾸준히 추가적인 추세 확인해 보자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직 1차 목표가 달성은 아니지만 얼마 전에도 대량의 거래가 나와줬던 만큼 현재 구간에서 충분히 또 재공략을 할 수 있는 종목이다 하고 다시 한번 진단 도와주셨는데요. 1차 목표가 3만 원 선 그대로 유지하고 신규 진입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부분 여러분들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먼저 저희가 공략주 리뷰 도와드렸는데 오늘 오전장에 특징이 되는 종목들도 전문가님과 빠르게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있을지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특징주로 어떤 종목 확인해 볼까요? 삼천단제약이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 종목이 이틀 전만 해도 장중에 변동성이 좀 극심하게 나와서 종목에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들도 있었는데 그 이후에 네. 서유럽 9개국에 황반 변성 치료제를 독점 공급한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양 이틀간 지금 급등을 하고 있고 어제 같은 경우는 상한가까지 들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20일 장 마감 이후 삼천단제약, 영국, 벨기에 등 서유럽 9개국과 알리아 바이오 시밀러에 대한 독점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파트너사의 총 매출의 55%를 계약에 따라서 받게 되고 마일스톤 일정 조건을 충족하게 되면은 수령하게 되는데 계약 기간은 제품 판매일로부터 10년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삼천단제약은 사실 예전에 2018년에 사실 저도 되게 이 종목을 뭐라 그럴까요? 기억이 되게 강렬한 종목 중에 하나인데 2018년 한번 볼까요? 2018년에 이제 소위 말해서 제약바이오가 잘 가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2018년을 보면은 이 종목이 10,000원 초반에서부터 뭐 한 5만 원대까지 한 5배 이상 뛰는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때 이제 거의 방송에서도 진짜 많이 탔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이름이 삼천당이라서 천당 간다 그러다가 급락했을 때 지옥 간다는 얘기들도 많이 있었는데 지금 다시 급등을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추세 이탈하는 음봉이 나오기 전까지 한번 꾸준히 가져가 보셔도 어떤가. 거래량이 터지는 양봉이 나오고 있는데 굳이 던질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좀 되고 있고 신규 접근하실 수 있는 종목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HB 테크놀로지나 좋은 종목도 많이 있으니까 그다음 후발주들 위주로 꼭 제약바이오가 아니더라도 제약바이오도 개인적으로 뭐 유한양행이나 좋은 종목들 많이 말씀드리고 수익을 많이 드렸었는데 그런 종목들 위주로 찾아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미 강한 시세가 나온 만큼 이 종목보다는 또 다른 종목에서 기회를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 어제 오늘 화제가 되고 있는 삼천당 제약 먼저 확인해 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진원생명과학이라는 종목이 지금 현재 17% 정도 급등을 하고 있는데 네. 진원생명과학 저도 진짜 오랜만에 보는 종목인데 이거 예전에 제 기억 코로나 때 이 코로나 관련된 관련주로 이제 부각되면서 급등을 줘가지고 한때 4만 원 가까운 시세를 줬던 종목이거든요. 4만 원 이근까지 한 3만 8천 원까지 갔던 종목인데 이제 현재 2,795원입니다. 그러면 고점 대비해가지고 거의 뭐 15분의 1토막 가까이 났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언제 이 종목이 여기까지 빠졌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은 감사보고서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보고서가 미적정이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시장에 우려가 있었는데 적정으로 나와서 오늘 이제 급등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행인 거는 오늘 일단 거래량이 붙인 양봉이 나오고 있으니까 만약에 상방에 3,000원만 돌파하면은 추가 상승도 가능한 영역이 있다. 다만 개인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유한양행 같은 종목들을 추천드리는 것도 그렇지만은 거래량 실적이 좀 좋은 제약바이오 위주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해야지 뒤를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죽을 뻔하다가 지금 살아났기 때문에 시장에서 환호를 하고 있는 부분은 있겠지만은 단기 급등은 나올 수 있고 물론 개인적으로 당일 트레이딩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만 중장기로 가져갈 만한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오늘 어차피 거래량이 터진 양봉이 나왔는데 바로 던질 종목은 아닙니다. 만약 3,000원 돌파하면은 단기 급등도 가능하기 때문에 급등 양상 정도 보시되 신규 접근하시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것보다 좀 더 실적이 좋은 종목들, 실적은 일단 안 좋게 나온 건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 보고서에서 적정 여부를 판단할 정도로 아슬아슬한 종목들을 하면서 돈을 벌어야 되느냐라는 것들도 제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좋은 종목도 많이 있으니까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보유를 해보시되 신규 접근은 피하시자. 오늘 끝에도 좋은 종목도 말씀드리겠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 번째로 진원생명과학까지 함께 확인해 봤고요. 세 번째 오전장 특징주도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기아라는 종목, 여러분들 잘 아시는 종목이죠. 기아가 오늘 뭐 2.4% 정도 상승을 하고 있어서 가지고 나왔는데 사실 이야기가 좀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이제 밸류업 정책 추가 발언이 좀 있었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제 밸류업 정책에 대한 기대가 이미 끝났다고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오늘 나온 발언 같은 경우에 밸류업을 적극적으로 한 기업에 대해서 법인세, 배당 소득세 감면 등 이제 어드밴티지를 준다라는 이야기들도 있었고요. 밸류업에 대한 우수 기업 같은 경우는 그 우수 기업들에 대한 ETF를 출시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 모두 과거에 이미 밸류업 프로그램이 나왔을 때 나왔던 이야기고 개인적으로 이게 총선 끝나고 정말로 다 지켜질지도 사실은 자신할 수 없는 부분들도 솔직히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같은 경우에 기아가 그래도 이 이슈 가지고 2.4%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시장에서 보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 이슈보다 오히려 단기 조정을 준 다음에 중요한 구간 한 11만 원 정도 구간에서 지지를 줬다는 걸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간이 사실은 최근에 급등하기 전에도 눌림목을 줬던 구간이기 때문에 같은 자리에서 눌림목을 주고 있는 구간에서 11만 원짜리는 의미 있는 구간이라는 걸 확인했다 정도가 의미가 있고 그런 측면에서 오늘 나오고 있는 양봉을 근거로 매수를 해보셔도 나쁘지 않은 종목이다. 그래서 안 가지고 계신 분들 오히려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라는 측면에서 기아를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조금 가격 상승이 나오고 있는 기아 마지막 특징주로 확인을 해봤는데요. 충분히 다시 접근할 수 있는 자리에 와 있다라고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종목 진단을 한번 해봤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와 함께 종목 상담 진행해보시면 될 텐데요.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여러분들 보유하고 계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을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들어오는 순서대로 저희가 선착순으로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께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방송 외 시간에서 전문가님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스캔하신 다음에 밴드방으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들어오시면 장전에 미리 종목을 받아볼 수 있도록 저희가 리스트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매주 진행하고 있는 온라인 강연에 대한 링크 또한 확인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또 그 외에 밴드방에 들어와서 도움 받아볼 수 있는 부분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여러분들이 샵 3772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자동으로 등록이 돼서 제가 3일 동안 종목을 보내드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 그렇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오시면은 어떻게 종목을 받을 수 있는지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 또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시황들 그리고 뉴스들 여러분들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들 감안하셔가지고 함께 오셔가지고 같이 주식하셨으면 좋겠다. 밑에 있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 갖다 대시면 요즘 링크가 자동으로 뜹니다. 그 링크 클릭하시고 들어오시면 되는데 오신 이후에 인사도 좀 해주시고 하셨으면 좋겠다. 이번 주 목요일 날 라이브 방송도 이 방에 링크를 올려드릴 테니까 함께 오셨으면 좋겠다. 이제까지 어떻게 보면 노란 통만 쓰고 있었는데 네이버 밴드 쓰시는 분들도 글로벌하게 많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주가도 관심이 많으신 분들 오셔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종목 이야기 먼저 다뤄봤고요. 저희는 이어서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을 들어드리도록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상담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여러분들 고민되시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을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종목 고민부터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문자에는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들어와 있고요. 매수가는 3만 원, 비중은 20%라고 하십니다. 조금 덜어야 될지 아니면 더 들고 가야 될지 고민된다라고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오늘은 7% 정도 가격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서 함께 확인해 볼 수 있는 종목인데 사실 지난 4분기에는 조금 영업이익이 감소로 돌아서는 모습이 나오기는 했거든요. 이 종목 같은 경우 오늘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좀 기회로 생각을 하고 조금 더 기다려야 될지 아니면은 추가적으로 어떤 전략이 더 필요할까요? 오늘 장중에 아까 제가 분봉상에 우리 시장에 밀린 걸 보여드렸는데 지금 삼성 SDI도 장중에 제가 한번 밀렸었거든요.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은 이게 1분봉이거든요. 1분봉에 지금 삼성 SDI가 한번 밀렸고 레이크 머티리얼도 지금 1분봉을 보면은 역시 밀린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낙폭이 한 7%대까지 급하게 나오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아직 21선까지는 깨지지 않고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 21선을 만약에 지켜준다고 보고 그 자리에서 만약에 양봉이 한번 뜨는 걸 확인한다면은 추매를 할 수 있는 자리가 나올 수 있겠지만은 현재 구간은 만약 21선을 깨면 손절할 수도 있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추가 매수라든지 매도라든지 대응하시기보다는 21선 기준으로 양봉이 나오면 추가 매수도 가능하고 오히려 음봉이 나오고 깨지면은 손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분기점이 올 수 있다. 그래서 한 오늘이나 내일까지만 시간을 한번 줘보시기를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이나 내일까지의 변동성 일단은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다음 종목은 이마트 들어와 있고요. 매수가는 8만 원, 비중은 15%라고 하십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좋은 소식이 올까요? 라고 문자를 주셨는데 일단 오늘은 보합권에서 가격은 머물러 있습니다. 사실 이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오늘 현기차는 또 상승을 보여줬던 만큼 이 종목도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소외감이 충분히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나마 가진 모멘텀으로 우리가 밸류업 프로그램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더 큰 대형주들은 움직이는데 이마트는 오늘도 좀 변동성이 없네요. 아무래도 실적이 좀 많이 빠진 부분들이 있죠. 기아 같은 경우나 아까 뭐 밸류 프로그램의 수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은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의 현재 주가가 성장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좀 저렴하다라는 이미지가 강하지만은 이마트 같은 경우는 어제 뉴스 나온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창사 이래 첫 정년 그 희망퇴직 공고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 직원을 상대로 희망퇴직 공고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만큼 회사가 이제 어렵다는 얘기죠. 회사가 어려우면은 여러분들 뭐 직장 다니신 분들 알겠지만 일단 사람부터 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마트가 오늘 보합만 버티고 있는 것도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회사에서 우리가 유상증자를 하거나 이럴 경우에도 느끼는 게 회사가 돈이 없구나라고 인식을 하기 때문에 시장에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주가가 급하게 빠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희망퇴직을 전반적으로 한다는 얘기는 회사가 확실히 좀 어려운 상황에 겪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사실 이제 제가 코로나 때 방송할 때도 여러분들께 많이 들었던 말씀 중에 하나가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생활 양식들이 많이 바뀌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사실은 여러 번 드렸습니다. 근데 정말로 생활 양식들이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으로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이마트라는 포지션이 사실은 어떤 회사들보다 오히려 쿠팡보다도 온라인의 강자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스타컴을 운영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다른 데하고 다르게 이마트는 각 지역마다 대규모의 창고형 물량 매장들, 대형 매장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에서도 충분히 강자가 될 수 있었는데 오히려 지금 알리바바나 테무나 그리고 심지어 쿠팡에도 밀리고 있는 상황인 것들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프라인 매장도 지금 힘들고 온라인 매장도 어떻게 보면 다른 경쟁자들보다 못하는 상황이고 거기다가 계열사인 뭐 신세건설이나 이런 쪽에서 지속된 어려움들이 지금 주가를 누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게 작은 종목이라면 어떤 뉴스 때문에 급등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밸류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단기 급등을 주고 지금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상황이고
여기서 만약 하단이 깨진다면 추가 하락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화면 한번 보시면은 만약에 지금 현재 이게 68,000원인데 67,000원대가 최저가거든요. 67,000원 깨진다면 신저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67,000원대가 깨지면 일단 손절이고요. 이 자리를 깨지지 않는 상태에서 그래도 기술적 반등이나 조사 80,000원대까지 온다. 라고 하면은 일단은 정리하시는 방향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반등 시 80,000원의 매도, 67,000원 신저가에 진입하는 즉시 손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시 한번 신저가를 아래로 뚫고 내려가는 구간이 온다라고 했을 때는 무조건 손절의 관점으로 지켜보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함께 해보고 있습니다. 아직 신청 안 하신 분들은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여러분들 고민되시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을 문자로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들어오는 순서대로 방송을 통해서 전략을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저희 밴드방도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들어오시면 다양한 부분에서 또 도움 받아보실 수 있는데 일단 장 출발하기 전에 미리 종목을 받아볼 수 있는 선물도 저희가 준비를 해놓고 있거든요. 3일 정도 주시는 거 맞을까요? 예, 종목도 드리고 또 여러분들 종목도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종목에만 관심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가 예전에도 오프라인 강연을 해보면은 여러분들이 오프라인 강연 내내 강연도 들으시지만 그래서 강연 막바지에 무슨 종목을 줄 것인가 여기에 대한 관심이 지대한 경우들을 많이 봤습니다. 근데 종목 하나로만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시장을 이겨나갈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주식시장 항상 그때마다 급변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오늘 그리고 내일 또 한 달 후에 이 시장에 맞는 종목들과 이 시장에 맞는 타점을 가진 종목들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지 제가 드리는 종목들이 왜 이 자리에 드렸는지 거기에 대한 스스로의 답을 찾으셔야 될 겁니다.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HB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양음량 패턴이 나오고 거래량이 실렸기 때문에 지금도 매수 자리다라고 생각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그 자리를 보지 못한다면은 오히려 오늘 조금 올라왔으니까 매도를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매수 근거와 매도 이유가 중요한데 그 매수 근거와 매도 이유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밑에 있는 QR코드 찍고 오늘부터는 네이버 밴드에 들어오셔가지고 함께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다음 문자도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다음 종목에는 SK 하이닉스가 들어와 있습니다. 매수가는 13만 원이고 비중은 30%라고 하는데 요즘 반도체주가 많이 오르는데 언제 팔아야 될까요? 라고 목표가를 여쭤보셨어요. 오늘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2년 만에 8만 전자 다시 한번 재돌파해 줬었는데 사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저점과 고점을 높이면서 쭉 우상향하는 모습을 지난 1년 동안 보여줬습니다. 계속해서 신고가를 경신한다라는 소식들 많이 전해드렸었는데 이 AI 반도체 대표적으로 수혜주를 우리가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 구간보다도 더 기대치를 높여도 될까요? 아무래도 이제 AI 반도체에 대한 이제 성장 가능성도 있고 또 최근 단기적으로만 봤을 때도 트럼프가 만약 재집권 한다면은 비자가 더 안 나올 수 있다라는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미국 비자발 입력란에 대한 우려들도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혜도 예상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오늘도 더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가 반도체 조드 같은 경우는 좀 더 큰 흐름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반도체가 잘 팔릴 경우는 언제일까요? 경기 확장기거든요. 근데 지금 사실 미국이 엄청나게 경기가 좋은 상황입니다. 고용도 뜨겁고 거기 때문에 물가가 지금 내려가지 않는 상황이고 물가가 내려가지 않다 보니까 금리 인하도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미국을 제외한 유럽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경기가 아주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년에 1.4% 정도 경기 성장률을 보여준 이후에 올해는 그래도 작년보다는 조금 더 경기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좀 갖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만약에 이제 우리나라가 좀 더 경기가 좋아진다고 치고 또 유럽 같은 경우도 사실 독일 같은 경우에 역성장까지 보였지만 올해 이제 작년보다 조금 더 경기가 확장될 수 있다라고 친다면 거기다가 최근에 스위스에서 금리 인하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인플레이션 어느 정도 잡혔기 때문에 유동성을 조금 더 풀어서 경기 성장을 도모한다고 친다면은 거기에 따라서 반도체에 대한 수요. 왜냐하면 일반인들이 아무래도 유동성이
확장된다면은 일단은 물가도 올라갔고 거기에 따라서 임금도 올라가게 됩니다. 임금이 올라가게 되면은 조금 더 소비 여력이 생기고 소비 여력이 생긴다면은 뭔가 전자제품이라든지 컴퓨터라든지 핸드폰이라든지 새로운 구매 욕구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반도체에 대한 화랑 구간은 경기 성장력 경기의 구간과 같이 맞물려서 봐야 되는데 계속 미국에 대한 영착륙이나 경착륙 이야기들을 경기에 대한 경착륙이나 경착륙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지만 그 영착륙이나 경착륙들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물론 우리가 미국 시장에 대해서 주의 있게 보고 너무 과열된 부분들은 아닌가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지만 항상 저희 말씀드렸다시피 과열 국면에서 더 빠르게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들도 있고 과열 국면에서 경기가 더 크게 확동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한다면은 반도체 종목들 중에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고 신고가를 가고 있는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섣부르게 팔아서는 안 된다. 항상 이렇게 긴 추세를 가져가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중기 이평선을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매도 여부를 판단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61선을 기준으로 해서 61선을 크게 하향 이탈하지 않는 한 꾸준하게 한번 가져가 보시는 게 어떤가. 신저가 종목은 빠르게 정리를 하고 신고가 종목은 꾸준히 가져가시는 게 오래 들고 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경기 성장과 대표적으로 커플링되는 산업인 반도체, 또 대표 주자로 SK 하이닉스죠. 그렇기 때문에 신고가를 계속 돌파하고 있는 이 종목을 섣불리 우리가 정리할 필요는 없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다만 61선 함께 체크하면서 크게 이탈하지 않는지 정도의 여부만 체크해 보자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다음 종목 고민에 들어온 종목은 이스트 소프트고요. 매수가는 27,300원, 비중은 10%라고 하십니다. 자, 오늘은 1%대 반등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RG입을 하는 회사로 조금 유명했었죠. 다만 최근에는 AI와 함께 좀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 있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마이크로소프트와 함께 협력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또 기대감은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길게 가져가도 괜찮을까요? 소위 말해서 이제 GPT 스토어를 한다라는 이야기들 나오면서 이 소프트와 관련주, AI 챗봇 관련주로 엮이면서 강한 흐름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저가 대비한 14,000원대까지 시작해가지고 한 5만 원 가까이 상승을 했었는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한번 급등을 하고 나면은 빠질 때 급하게 빠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급등한 이후에 거래량이 터지는 음봉이 나옵니다. 이 거래량 터지는 음봉이 나온 이후에 아예 추세가 꺾여버린 상황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매물대가 24,000원대 매물대에서 겨우겨우 지지를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 종목이 만약에 살기 위해서는 24,000원을 깨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한번 대반등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긍정적으로 보고 어쨌든 간 AI 시장이 개활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하이닉스처럼 실제 수혜를 보고 있는 회사가 있는가 하면은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종목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그런 종목들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보고 이 종목 같은 경우 24,000원을 깨지 않는 상황에서 위에 있는 3만 원대 매물대도 두꺼운 매물대이기 때문에 기간 조정을 좀 주고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박스권을 한번 주고 나서 다시 한번 추가 상승 여부를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손절가 24,000원 말씀을 드리고 1차 목표가 3만 원을 말씀드리는데 3만 원을 돌파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돌파하면 생각보다 더 빠르게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돌파해가지고 3만 원을 돌파한다면은 고점 49,000원대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1차 목표가 3만 원, 2차 목표가 전고점이 49,000원대를 보고 일단은 보유를 하시면서 좀 지켜보자. 박스권 기간 조정 이후에 한 번 더 상방으로 움직일 여지는 충분히 남아있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24,000원 선에서 반등이 나오는지 1차적으로 함께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3만 원 선 돌파 시 전 고점인 49,000원까지의 가격 반등 가능성 있다라는 여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다음 종목에는 CIS가 들어와 있고요. 매수가는 14,145원, 비중은 40%라고 하십니다. 매도가 얼마에 잡아야 될까요? 올해 보유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비중은 크지만 다행히도 현재 매수가랑 실제 가격이 큰 차이는 없는 모습입니다. 전고체 배터리라던가 배터리 관련주를 우리가 함께 확인해 볼 수 있겠는데 그래도 작년에 영업이익은 상당히 많이 회복된 모습이 보여지곤 있거든요. 실적은 든든한 것 같은데 올해 2차전지 업황 자체에 대한 의견은 많이 나뉘고 있잖아요.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최근에 2차전지가 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올라오기 전부터 여러분들께 2차전지는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 특히 가격 메리트가 좀 있어서 최근 고점, 작년 고점 대비해가지고 많이 내려왔던 2차전지들은
정말 큰 기회를 줄 수 있다라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2차전지들이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모멘텀이 실리면서 강한 급등들을 보여준 모습이었습니다. CIS 같은 경우도 9,000원대까지 내려갔다가 단기적으로 15,000원대까지 거의 2배 가까운 상승을 보여준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거는 움직이기 전에 사셔가지고 움직인 이후엔 팔꿈리를 하시는 게 맞는데 움직인 다음에 사는 게 문제입니다. 특히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정고점 인근에서는 팔꿈리를 할 때지 사야 될 때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면은 지금 정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데가 어디인가요? 15,000원대입니다. 보시면 딱 15,000원 자리에 딱 걸렸습니다. 딱 걸리고 찍혀서 내려오고 있는 상황인데 14,145원이라는 얘기는 15,000원 인근 정말 정고점에 사가지고 왜 여기 사실까요? 심리는 이해를 합니다. 돌파하면 더 세게 갈 수 있으니까 라고 생각을 하고 살 수 있는데 그럴 때는 항상 돌파하는 걸 확인하고 나서 눌리는 걸 확인하고 나서 다시 올라가는 것까지 확인해서 16,000원에 사면 차라리 납득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15,000원대나 14,000원대는 사실은 살 수 있는 가격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14,000원보다 그러니까 14,000원이 16,000원에 사는 것보다 못한 가격대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매수 이유가 없는 가격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측면을 봤을 때 매수 자리를 대해서 한번 복귀해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있고 오늘 21선을 좀 살짝 깨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여기가 깨지기 시작한다면은 급하게 밀려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특히 거래량도 오늘 전일 대비해가지고 좀 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내일까지만 지켜보시고 21선 만약 지지 못해주면 일단 정리한다라고 생각하시고 현재 13,220원인데 한 12,500원 정도까지 짧게 손절가 잡고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21선 지지가 만약에 안 된다라고 했을 때 손절의 관점으로도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12,500원 선까지의 하락 여부 확인해 보시죠.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다음 종목은 카카오뱅크 들어와 있고요. 매수가가 49,000원이고요. 비중은 14%라고 하십니다. 지금 좀 비중이 적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추가적인 매수의 포인트, 매수 가격대를 알려달라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정도 가격이면은 한 2년 정도 전에 보유를 하셨던 것 같은데 지난 1년 동안은 지속적으로 이 3만 원의 벽을 넘기가 굉장히 어려웠단 말이죠. 현재 매수가까지도 반등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줄 수 있을까요? 제가 카카오뱅크 상장한 이후에 네. 그때도 제가 방송을 하고 있었거든요. 상장한 이후에 제가 뭐라 그랬었냐면은 상장한 이후에 제가 카카오뱅크를 아마 추천하는 일은 당분간 없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카카오뱅크가 상장을 할 때 이게 이제 플랫폼 기업인가 은행인가에 대해서 많은 이제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상장할 때는 플랫폼 기업과 비슷한 정도의 PER을 받았습니다. 현재도 PER이 50 정도인데 상장할 때 최고가 9만 원대니까 PER이 더 높았겠죠. 그렇기 때문에 PER이 100이 넘어갔을 시절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예를 들면은 큰 회사 한번 볼까요? 우리금융지주 같은 경우도 지금 최근에 저밸류 정책 때문에 많이 올라왔다고 해도 PER이 4대, PBR이 0.대, 0.3대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근데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보시면 바닥권에 붙어 있는데도 지금 PBR이 2.32대, 퍼 50대. 그럼 결국은 우리금융지주보다 한 10배 가까이 비싸다는 겁니다. 단순 비교를 했을 때. 그런 이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정도만 보더라도 일반 이제 은행으로 보기에는 이 종목은 아직도 비쌀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딱 하나입니다. 플랫폼으로서 새로운 가치를 형성해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실적이 은행으로서 나오는 부분들이 있고 다행인 거는 뭐냐면은 그래도 주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바닥은 잡아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시면 횡보를 하면서 진짜 지루하게 1년 반 동안 횡보를 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기간 조정을 해주면서 그래도 힘은 모아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하방으로도 빠지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지금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이 저는 놀아볼 만한 장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놀아볼 만한 장세라고 생각을 하고 반도체라든지 뭐 2차원지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CIS 같은 경우는 손절 생각하시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CIS가 나쁜 종목이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매수 자리가 나쁘기 때문입니다. 다시 내려오면은 다시 살 수 있는 자리가 나올 겁니다. 섹터가 아무리 좋은 종목이 있다고 하더라도 매수 타점이 잘못되면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근데 매수 타점이 좋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사볼 만한 자리들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2차원지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 지금 사실 기술적으로 분석을 봤을 때는 여기서 조금 이제 오랫동안 시간 좀 들여가지고 가져간다고 하면은 사볼 수 있는 자리인 건 맞습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은행주들이 보다 PER이나 PBR 측면에서 분명히
고평가되어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밸류 프로그램 이야기 나왔을 때 다른 은행주도 움직였는데 이 종목은 컵딱지처럼 붙어가지고 계속 바닥만 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측면들을 생각했을 때 아예 이 고점 상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 3만 원, 3만 2천 정도를 확실하게 돌파를 한 이후에 추세가 전환되는 걸 확인하고 사시는 게 맞다 해서 3만 2천에서 조금 더 넓게 잡으면 한 3만 5천 원대까지 돌파해서 올라오는 걸 확인하고 사자. 왜 그러냐면은 안 그러면 이거 지금 1년 반 동안 행보했는데 앞으로 1년 반을 더 행보하지 말라는 법도 없거든요. 그런 측면들을 봤을 때 새로운 모멘텀이 나오기 전까지는 일단은 추가 매수는 불가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32,000원에서 35,000원 부근까지 다시 한번 재돌파가 나오는지 해당 여부 먼저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전까지는 일단 추가 매수의 관점으로는 지켜보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다음 종목은 유니퀘스트가 들어와 있고요. 매수가는 9,780원, 비중은 20%라고 하십니다. 오늘 반도체 관련주들이 일제히 상승 흐름을 보이면서 이 종목도 3% 정도 가격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온디바이스 AI 관련주로도 저희가 함께 분류를 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업황 자체에 대한 기대감이 워낙 살아있다 보니까 현재 구간보다도 조금 더 욕심내도 괜찮을까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딱 정고에서 맞아가지고 지금 밀려 내려온 상황인데 근데 오늘 양봉은 상당히 의미 있는 자리에서 양봉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그 하이닉스를 말씀드릴 때 좀 길게 보는 이제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는 길게 보고 한 61선 이평선을 기준으로 크게 깨지지 않으면 보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종목이 딱 지금 61선에서 깨질 뻔하다가 양봉이 나오면서 지지를 해주고 있는 자리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종목이 올라온 다음에도 저항 줄 때도 깨질 때도 딱 정확하게 깨질 자리에서 깨졌어요. 보면은 정고점 어간에서 정확하게 고점이 나오면서 깨졌다가 지금은 전저점 인근에서 딱 브레이크가 잡힌 상황이거든요. 이럴 때 박스권 매매만 해도 사실 재미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신고가를 돌파하는 종목들을 사시는 경우를 그런 것들을 선호하시는 건 제가 잘 알고 있는데 의외로 여러분들이 돌파하는 종목들, 오래가는 종목들을 끝까지 못 가져가시는 경우들 대단히 많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그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종목들을 박스권 매매, 그러니까 한 8,000원 지금 자리 정도에서 한 사보셨다가 10,000원 정도 자리에서 팔았다가 다시 8,000원 내려오면 또 샀다가 근데 만약에 이 하방을 지지 못하고 한 7,000원대까지 내려가면 손절하시고 이런 식으로 박스권 매매를 해보셔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돼요. 섹터 자체가 살아있는 섹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같은 경우에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보이고 근데 아까 지금 매수가 보면 9,780원이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박스권 상단에 매도해야 되는 자리에서 매수를 들어가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수자리와 매도자리를 어디서 판단을 해야 되는지가 상당히 중요하고 그게 수익과 직결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리 좋은 섹터, 좋은 종목을 갖고 있어도 타점이 틀린다면은 손실을 보고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디서 매수를 했는지가 중요하다 늘 강조해주고 계십니다. 자, 이어서 저희 한 종목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이어지는 다음 종목은 SP소프트, 매수가는 18,600원이고 비중은 40%라고 하십니다. 비중이 적지 않은 비중인데 신규 상장 주죠. 3월 초반 정도에 좀 고점을 찍고 지금 5일 연속으로 가격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디까지 좀 봐야 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신규 상장 종목은 초반 한 일주일 가지고 놀고 네. 나서는 가지고 놀기 좀 어려운 종목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입니다. 주식을 할 때 여러분들이 추세를 타는 경우들이 있고 변동성을 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거든요. 주식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전체적인 긴 호흡상의 추세. 예를 들면 아까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일중이라든지 일주를 보면은 거기서도 분명히 등락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추세는 상향이지만은 잠깐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오기도 하고 이런 변동성들을 계속 보여주고 일중에도 한 5% 갔다가도 마이너스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이제 변동성들이 같이 있는데 문제는 신규 상장 종목 같은 경우는 변동성은 가지고 있지만 추세 같은 경우는 약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 때문에 둘 중에 두 가지 힌트를 가지고 종목을 고를 수 있는데 굳이 한 가지 힌트가 없는 신규 상장 종목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최소한 6개월 정도는 돼가지고 6개월 보호 예수 물량까지는 일단 받아낸 종목들은 그나마 좀 제가 선호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화면 한번 보시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올해 2월에 상장이 됐으니까 곧 있으면은 이제 3개월 물량도 나올 때 3개월 보호예수 물량이나 이제 보호예수 물량들도 조금씩 나올 것이고 보시면은
다행히 이제 저점은 깨고 있지 않지만은 지금 장이 나쁘지도 않았는데 계속 기속해가지고 음봉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거래 대금이 그렇다고 막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도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만약에 올라가려면 한 11,000원대까지 한번 다시 조정을 주고 나서 여기가 지지가 되는 걸 확인하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지금 14,000원대입니다. 굳이 11,000원대까지 내려가는 거를 기다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약한 지지 구간을 찾는다면은 전에 이제 지지를 줬던 요 구간과 이 상단을 약한 지지 구간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14,190원인데 짧게 한 14,000원, 한 190원까지만 더 여력을 두시고 14,000원대도 지지를 못한다고 하시면 일단 정리했다가 11,000원대 지지 나오는 걸 확인하고 재차 진입하시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14,000원 하방으로 내려가는지 여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종목 상담 오늘은 함께 해보도록 할 텐데요. 참고로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투자 정보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 해당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공략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주식닥터의 다크호스 공략주 시간입니다. 오늘의 공략주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어떤 종목 챙겨주셨나요? 이 종목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잘 보시는 종목은 아닙니다. 많은 단기 급등할 수 있고 시장에 좀 숨겨져 있는 수혜주라고 봐서 가지고 나온 종목입니다. 오리엔탈 종목이라는 종목인데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 최근에 여러분 뉴스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미국에서 중국에서 만든 크레인들을 퇴출하고 있다라는 정보가 이제 노출될 수 있다는 측면 때문에 탈출하고 있다라는 뉴스들을 들으셨을 텐데 이 오리엔탈 종목 같은 경우는 선박용 크레인을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고 국내 점유율 1위인 회사입니다. 삼성중공업, HD 현대, 하나오션, 대한조선 등과 거래 중이고 기존 크레인에 나아가서 극저원 작동 선박용 크레인을 국내 최초로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LNG 선박용 벙커링 로디암이라든지 디지털 드리븐 크레인, 다당 텔레스코픽 크레인 등 다양한 친환경 크레인 등도 개발 상용화 중에 있는 회사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거기다가 실적도 꾸준히 양호한 종목이기도 합니다. 이 회사가 2021년에 영업이익만 따지면 67억이었다가 2022년에 영업이익 92억까지 올라갔다가 작년 영업이익은 128억. 꾸준하게 연에 뭐 한 30%에서 50%까지 뭐 영업이익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측면에서도 긍정적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차트가 참 이쁘게 돼 있습니다. 보시면은 한번 올라갔다가 21선 어간에서 눌림목 한번 주면은 급등 한번 쏴주고 그 다음에 눌림목 한번 주고 11선 인근에서 눌림목을 주고 또 급등 한번 쏴주고 현재 구간도 한 11선 자리에서 눌림목을 주고 있거든요. 이 자리가 깨지지 않다면은 당장 내일이나 모레에도 급등 한번 사줄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런 측면들을 보면은 이 종목 지금쯤에는 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면서 오늘 오리엔탈 종목 말씀드리고 싶고 여기서 만약 급등을 한번 준다라고 친다면은 다음 목표가는 일단 1차 목표가 4,000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4,000원이면은 저는 올라갈 때 한번 저항을 줬던 이 정도 구간 일단 1차 목표가로 잡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 여기 돌파하고 난다면 생각보다 빠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조금 더 당겨가지고 직전 고점 신고가 영역을 만들었던 7,000원대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다. 물론 신고가는 8,000원인데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애누리 없는 장사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한 1,000원 정도 애누리 주고 7,000원 정도 2차 목표가 잡고 대응하시게 되면 좋겠다. 밑에 하방이 깨지면 안 되겠죠. 11선 지지가 됐기 때문에 이 종목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손절가 3,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리엔탈 전공 오늘의 공략주로 함께 챙겨봤는데요. 1차 목표가 4,000원, 2차로는 7,000원 라인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저희 전문가님과 도울 말씀은 여기까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내일 더 좋은 전략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